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SD 건담 월드를 여행할 가이드 볼커스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짜자잔 레전드 BB 나이트 유니콘 건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간과 달리 한정판이었던 이 나이트 유니콘 건담의 얼티밋 배틀 버전을 먼저 선보였고요. 자, 이번에는 뿔 모양도 새로워지고 뭔가 다른 형태가 된 듯도 싶고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는 바로 요 나이트 유니콘 건담 일반판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나이트 유니콘은 또 왜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나이트 유니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이트 유니콘이 얼티밋 배틀에 처음 등장해서 활약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반판에 나오는 나이트 유니콘은 또 어떤 친구일까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SD 건담 외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 나이트 건담 편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SD 건담 외전은 이 1989년에 나이트 건담이 주인공인 지크지온 편, 그 다음에 황기사 건담이 주인공이었던 원탁의 기사, 나이트 GP01이 주인공이었던 성기병 이야기, 그 다음에 신비기사 네오 건담이 주인공이었던 기갑신 전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룡 검사 제로가 주인공인 나이트 건담 이야기, 그 다음에 기사 샤인 건담이 주인공인 황금신화, 그 다음 기사 윙 건담이 주인공인 개투신 전기로 이 SD 건담 외전, 신 SD 건담 외전, 그래서 앞에 4편, 뒤에 3편으로 일단 본편의 스토리가 모두 종료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SD 건담 외전이 4편, 신 SD 건담 외전이 3편으로 SD 건담 외전은 완전히 끝을 맞이했었습니다. 그 뒤로 SD 건담 제작진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되는 모티브는 이 검사 X입니다. 검사 X, 그러니까 건담 X죠. 건담 X를 주인공으로 해서 기존까지 이야기가 전개되었던 스타드카 월드를 떠나 새로운 세계, 리온 카지라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SD 건담 성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997년에 시작했던 이 SD 건담 성전은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 주인공이 정해진 캐릭터가 아니라 점점 RPG처럼 클래스 체인지를 했었죠. 처음에 검사로 시작해서 전사가 되었다가 마법사가 되었다가 종국에는 용사까지 되는 그런 이야기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990년대 후반은 SD 건담의 폭발적이었던 인기가 점점 하향길을 걸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SD 건담 성전은 별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제 말하자면 엔딩까지, 완결편까지 제대로 전개하지 못한 채로 끝이 났었습니다. 이후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2007년부터 SD 건담 외전 카드다스가 컴플리트 박스로 복각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이 SD 건담 외전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존 팬들이 이런 복각판, 한정판들의 이제 지갑을 열면서 이 시장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돼서 드디어 2013년, 많은 시간이 흘렀죠. 1997년 성전에서 마무리됐던 시리즈가 이제 2013년이 되어 새롭게 건담 성전의 배경이었던 리온 카지와 그 다음에 SD 건담 외전과 신 SD 건담 외전의 배경이었던 스타드카 월드를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리온 카지가 스타드카 월드로 흡수 합병되는, 말하자면 M&A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9세 기사 전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나이트 유니콘은 지난번 얼티밋 배틀 이후에 바로 이 신약 9세 기사 전승편에 등장해서 새로운 이야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리온 카지와 스타드카 월드는 왜 합쳐졌는지, 그리고 이 세계에선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이트 유니콘 건담이 어떤 일들을 이 신약 9세 기사 전승에서 해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신약 구세기사 전승이 어떤 이야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이 나이트 유니콘이 활약했던 부분만 다이제스트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구세기사 전승은요, 카드다스로 먼저 첫 번째 편, 2명의 황자편으로 시작해서요, 두 번째 편인 검은 폭군편,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인 또 하나의 성배편, 그리고 마지막인 신왕 광탄편, 이렇게 4편으로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4편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구세기사 전승의 인기를 이어가서 이렇게 구세기사 전승 EX라고 하는 외전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이 외전에서는 지난번 구세기사 전승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황기사 스트라이크 건담과 그 다음에 유니콘 건담, 나이트 유니콘 건담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유니콘 건담의 이야기가 여기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EX도 EX 첫 번째 편인 각성의 엘레멘탈 드래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인 시공간을 달리는 환수기사, 그 다음 세 번째 편인 격돌 일각기사와 운명기사,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결전의 전룡검까지, 그러니까 결전의 썬더소드죠 까지 이렇게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마룡검사 제로의 또 그 뒷이야기까지 섞여 있어서 흥미진진한 외전으로 전개가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이 앞에 4편, 뒤에 4편, 그러니까 외전 4편과 본편 4편에서의 나이트 유니콘 건담이 어떤 이야기를 전개했는지를 다이제스트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구세기사 전승 이야기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한 신약 구세기사 전승의 배경은 스타드카 월드인데요. 스타드카 월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온 카지가 포함된 세계입니다. 왜 이 세계가 태어났는지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세계에 브리티스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브리티스 왕국은 SD 건담 외전 두 번째 편이었던 원탁의 기사 편의 무대였고요. 여기는 한 명의 왕과 여러 명의 원탁의 기사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제1대 그러니까 킹건담 1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탁의 기사편의 주인공은 그 아들이었던 황기사 건담, 나중에 커서 킹건담 2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편은 그 아들인 킹건담 3세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킹건담 3세 밑에도 원탁의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기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기사들이 나이트 신한주,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나이트 유니콘도 부하로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명의 원탁의 기사들이 함께 다스리는 왕국이었는데요. 어느 날 브리티스 왕가의 문양에서 수호신인 그리폰과 또 하나의 수호신인 마라이온의 문양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두 수호신이 이 왕궁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계약이 끝이 났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킹건담 3세는 자신의 자식 둘을 각각 2명의 수호신에게 보내 수호신과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모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장남인 황청기사 건담은 그리폰을 만나러 갔고요. 그리고 동생인 황기사 레드 건담은 마라이온을 만나러 갔습니다. 네,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오른쪽 지금 제 왼편에 보이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스토리를 정리한 그림인데요. 킹건담 3세의 방패가 바로 이 브리티스 왕국의 문양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의 방패에는 한쪽에는 그리폰이 한쪽에는 마라이온이 그려져 있어야 하는데 검은색으로 변해서 문양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이에 첫 번째 아들인 황청기사 건담은 그리폰을 만나러, 둘째 아들인 황기사 레드 건담은 마라이온을 만나러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각각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황청기사 건담은 청동거인 크샤트리아와 싸우는 시련을 겪게 되고 그 시련을 이겨내서 그리폰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황기사 스트라이크 건담으로 파워업을 합니다. 자, 한편 동생인 레드 건담은 이 마라이온을 숭배하고 있는 이너 마을을 공격하고 있던 안티 유니온족과 마주치게 되고요.
이들을 해치우고 나서 이제 마라이온에게 인정을 받아 레드 건담은 황기사 이지스 건담이 됩니다. 이 편의 이야기가 바로 구세기사 전승 1편이었던 두 명의 황자편의 이야기로 이렇게 해서 이 새 시리즈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트 유니콘은 이 황청기사와 함께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 둘이 떠난 사이에 또 하나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 흑기사 벤시고요. 흑기사 벤시가 킹건담 3세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흑기사 벤시는 왜 킹건담 3세를 공격했으며 나이트 유니콘 건담과 벤시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유니콘 건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갑오투신 전기가 끝났을 때에 스타드카 월드를 창조한 창조신, 즉 황금신 스페리얼 카이저는 이제 이 세계의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다며 이 세계를 떠나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면서 그 자신이 해치웠던 고대신 바로크건과 갑오투신 윙과을 하나로 융합시켜서 태어난 새로운 신 썬본을 이 리온카지와 스타드카 월드가 합쳐진 새로운 세계의 수호신으로 임명하고 이제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썬본은 이제 막 태어난 신생신이기 때문에 그 힘이 아직 미지수기도 하지만 아직 경력이 많이 부족한 게 있었죠. 그래서 황금신은 떠나가면서 몇 가지 방비책을 마련해 둡니다. 특히 이 리온카지라는 세계와 스타드카 월드가 합쳐지면서 약간의 시공간의 균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균열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황금신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자와 유니콘이 그려진 테피스트리에서 만들어낸 두 명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환수기사 나이트 유니콘, 그리고 바로 흑기사 벤시였습니다. 사자에서는 벤시가, 유니콘에서는 당연히 유니콘이 나왔죠. 이 둘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기록한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카드를 이용해서 과거의 영웅들을 불러낼 수 있는 소환 마법, 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둘은 시공간을 넘어서 여행을 하며 시공간의 균열이 이뤄진 지점에 가서 문제가 일어난 것들을 제대로 고치고 각 시점에서 일어난 문제를 원래의 역사대로 흘러가도록 하는 사명이 주어졌던 두 명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이트 유니콘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정마신 샴블로에게 조종을 당해서 나이트 건담을 괴롭혔던 전력이 있고요. 그렇게 유니콘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흑기사 벤시는 그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른 거죠. 나이트 유니콘은 그 뒤 제정신을 차리고 이 미래의 브리티스 왕국으로 와서 이 구세기사 전승 편에서 나온 이 킹건담 3세의 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킹건담 3세를 도와주는 원탁의 기사가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후 그 아들인 황청기사 건담과 황기사 레드 건담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흑기사 벤시가 갑자기 이 미래의 브리티스 왕국에 나타나서 킹건담 3세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나이트 유니콘 건담은 벤시의 이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전투에 들어가고요. 벤시도 자신의 진정한 힘 비스트 모드를 개방하면서 나이트 유니콘과 벤시의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싸움 끝에 알게 된 것은 흑기사 벤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황금신의 손에 의해서 테피스트리에서 태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왜 자신은 주어진 사명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ST건담 외전 월드에 있는 주요 아이템 중 하나인 성배를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성배는 전작 원탁의 기사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아이템인데요.
당시 브리티스 왕국을 공격했던 자비로니아 제국의 제왕 그레이트 대긴이 이 성배를 활용해서 마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그 뒤로 성배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흑기사 벤시는 명계의 존재들과 손을 잡고 이 명계에 있다는 또 하나의 성배를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 이 브리티스 왕국의 킹건담 3세를 공격하여 성배를 찾기 위한 여러 아이템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또 하나의 성배와 관련돼서는 이미 명계에 있었던 지크지온이 다시 부활하려는 음모가 또 섞여 있었고, 그 와중에서 이 황청기사 건담과 황기사 레드 건담과 여러 원탁의 기사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새로운 신생 원탁의 기사를 구성을 하고요. 이 둘도 각각 킹건담 4세, 킹건담 5세로 파워업하여 이 또 하나의 성배를 둘러싼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유니콘 건담은 벤시에게 진정한 사명을 깨닫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요구했고요. 그렇지만 벤시는 싸움에서 패배했음에도 아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며 떠나갑니다. 9세 기사 전승 외전에서는요, 나이트 건담과 황기사 스트라이크 건담이 여행을 떠나는데, 그 와중에 만난 이 썬더소드의 새로운 계승자 임펄스 건담과 그거를 방해하는 데스티니 건담과의 싸움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이 나이트 유니콘 건담은 자신의 힘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만큼 적들이 강하고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걸 좀 느끼게 돼서요, 이후에 과거 이 친구 계속 나와요. 정마신 샴블로의 힘이었던 프라머 장비를 다시 장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원래 저걸 장비하면 이제 폭주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프라머 장비를 다시 하게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또 폭주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즉 여러 시공간을 이미 넘나들면서 많은 영웅들을 만나고 또 9세 기사 전승을 통해서 자신만의 이야기 속에서 경험을 쌓은 뒤였기 때문에 끝내 이 힘을 이겨내고 완전히 프라머를 자신의 힘으로 쓸 수 있도록 완전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 프라모 장비를 환수의 갑옷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 이 완전 파워업된 모습으로 외전에서도 큰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나이트 유니콘의 이야기는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나이트 유니콘 건담의 이야기 전부입니다. 중간에 세세한 이야기를 제가 다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나이트 유니콘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던 이야기는 대부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는 레전드 BB 일반판 나이트 유니콘을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미처 살펴보지 못한 기믹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